늦가을 아침 경기도 양평. 북한강을 내려다보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2층 목조 전원주택이 한 채 서 있습니다. 페인트가 살짝 바랜 처마, 정갈하게 정돈된 화단,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주인 손길이 닿은 흔적이 역력한 평상.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3, 김철수 씨입니다. 이른 새벽 6시, 철수 씨는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빗자루가 바닥을 쓸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낙엽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쓸던 손을 멈추고 그는 처마 끝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살핍니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니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올해도 버텨줬구나. 평생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도편수 출신. 남들이 설계도만 보고 집을 지을 때 그는 나무결을 읽고 못 하나도 직접 박았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 그가 마지막으로 지은 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사실 이 집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늙으면 조용한 데서 살아요. 강 보이는데. 그래서 지었습니다. 설계부터 마감까지 8개월. 아내는 완공된 집에서 딱 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철수 씨 혼자입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아내가 좋아하던 화단에 물을 줍니다. 매일 처마 끝 석가래를 확인합니다. 매일 마루에 앉아 강을 바라봅니다. 이 집은 그에게 재산이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 그 자체입니다.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아들 민재. 철수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민재예요.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유독 들떠 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아버지 댁 좀 가려고요. 인사드릴 분도 있고. 인사드릴 분? 네, 결혼할 사람이요. 예비 며느리 얼굴 좀 보셔야죠. 철수 씨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늦둥이로 낳아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 36이 되도록 결혼 생각이 없던 녀석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그래. 알았다. 와라. 전화를 끊고 철수 씨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드디어 민재 녀석이 장가 간다는구려. 토요일 오후, 익숙한 엔진 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검은색 외제 SUV가 멈추고 아들 민재가 먼저 내렸습니다. 슬림핏 코트에 명품 선글라스. 36세, 겉보기엔 잘 나가는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알고 있습니다. 저 차 리스비도 밀리고 있다는 걸. 사업이라고 시작한 게 3번째 망했다는 걸. 그래도 오늘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과장되게 인사하며 다가옵니다. 그 뒤로 젊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긴 생머리에 붉은 립스틱. 샤넬백을 든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입니다. 이름은 최지연 32. 그녀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지연이라고 해요.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오랜 현장 경험으로 단련된 눈이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집을 훑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마 끝, 잔디밭 면적, 마당에 주차된 공간, 부동산 보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철수 씨가 직접 차린 소박한 밥상입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지연은 젓가락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신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와, 이 집 정말 잘 지으셨네요. 목조주택은 관리가 어렵다던데. 그래요?
직접 지으셨어요? 요즘 양평 집값 많이 올랐죠? 북한강 비면 평당 얼마래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철수 씨는 대답 대신 국물만 떠먹었습니다. 민재가 눈치를 보며 끼어듭니다. 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저희 결혼식이 다음 달인데요. 벌써? 네. 근데 아버지, 요즘 젊은 부부들 신혼집 구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을 저한테 미리 물려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뭐, 사전 증여요. 요즘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절세도 되고. 철수 씨의 눈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연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보탭니다. 아버님, 저희가 모시고 살 거예요. 위층은 저희가 쓰고 아래층은 아버님 방으로 꾸미면 되잖아요. 모시고 산다. 그 말에 철수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평생 건설판에서 별의별 인간을 다 봤습니다. 공사비 떼먹으려고 온갖 감언이설 늘어놓던 건축주들. 그자들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네. 이 집은 안 된다. 네. 아버지, 제가 아들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건데 미리.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은 내 집이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내 엄마하고 내가 지은 집이야.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산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애써 미소를 유지했지만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날 밤 손님방에서 작은 다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진짜 이대로 끝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채권자들 독촉 또 왔어.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나 진짜 끝나. 알아. 방법 찾아볼게. 방법이 뭔데? 아버지가 안 주시면 우리가 받아내야지. 철수 씨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대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북한강 위로 달빛이 흐릅니다. 여보, 우리 민재가 저렇게 컸구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 주말 이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민재가 부쩍 자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도 얼굴 비추기 바빴던 녀석이었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양평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결혼 준비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해서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 되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걸. 그 즈음 딸 지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지영, 42. 철수 씨의 장녀이자 서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뒤 혼자 딸 유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지만 정작 얼굴은 1년에 두어 번 볼까 말까 했죠. 그런 딸이 뜬금없이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 저 지영이에요. 다음 주에 민재 결혼 준비 도우러 양평 갈게요. 내가 바쁘다면서. 그래도 동생 결혼인데요. 철수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갑기보다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재와 지연 그리고 지영까지 양평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였습니다. 철수 씨는 식사 준비를 하며 가만히 자식들을 살폈습니다. 민재는 연신 전화 통화를 하며 마당을 서성입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딸 지영은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버지, 뭐 도와드릴까요? 됐다. 가서 쉬어라. 네. 지영은 머뭇거리다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왜 저러지? 점심 식사 후 철수 씨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내 생전에 함께 가꿨던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늦가을이라 남은 건 배추 몇 포기 뿐이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있는데 열린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와 지연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진짜 답답해 죽겠네. 지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왜 저렇게 고집이세요? 어차피 나중에 오빠가 될 집인데. 그러니까 그냥 미리 주시면 세금도 적고 우리도 대출받기 편한데.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셔. 평생 그러셨어. 그럼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지. 철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잡초를 쥔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있잖아, 오빠. 내 친구 남편이 요양병원 운영하거든. 요양병원? 응. 거기서 들었는데 요즘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대. 뭔데 그게? 치매나 판단 능력 없는 사람 재산을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순간 철수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뭐? 지난번에도 내 이름 헷갈리셨고 가스 끄는 것도 잊으셨다며? 아, 그거 그냥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바로 병원 검사 한 번 받게 하자. 치매 초기 진단 나오면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거야. 그럼 집은? 후견인이 재산 처분할 수 있어. 집 팔아서 오빠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우리 신혼집 자금으로 쓰면 되지. 철수 씨는 손에 들린 잡초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0평생 건설판에서 온갖 풍파를 겪었습니다. 임금 떼먹는 건축주도 만났고 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겠다고? 잠시 후 더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누나는 뭐래? 언니? 언니도 알아. 어차피 아버지 재산 정리되면 자기도 법정 상속분은 받으니까. 진짜? 응. 굳이 반대 안 하신대. 지영이도 알고 있다. 알면서 묵인하고 있다. 철수 씨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서울로 돌아간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철수 씨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북한강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정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그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민재는 아닐 줄 알았어. 늦둥이라고 얼마나 이뻐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녹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 지시할 때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건전지를 갈아 끼웠습니다. 작동 버튼을 눌러보니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됐군.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집을 지으며 배운 게 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초가 썩으면 집이 무너져. 근데 석가래가 썩으면?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걷어내면 돼. 그날 이후 철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오면 밥을 차려줬습니다. 지연이 아양을 떨면 허허 웃어넘겼습니다. 딸 지영이 전화하면 덤덤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수는 원래 그렇습니다.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때가 되면 단번에 짓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결혼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민재와 지연이 또 양평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식장에서 서류 좀 필요하대요.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철수 씨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혼인신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여 동의서였습니다. 그것도 주택 증여에 관한 사전동의 항목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재야. 네. 나 바보 아니다.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형식적인 서류예요. 증여 동의서가 형식적이냐?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오해하셨나 봐요. 이건 나중을 위한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됐다. 철수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결혼식 때 얘기하자. 지금은 피곤하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재와 지연은 멀뚱히 서 있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녀 유진이었습니다. 20살 대학교 2학년. 지영의 딸이자 철수 씨의 유일한 손녀입니다. 할아버지. 유진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유진이. 철수 씨의 얼굴에 며칠 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말고사 끝나서 왔어요. 엄마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왔어요. 혼자? 왜? 유진이가 철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얼굴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철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 유진이는 할아버지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삼촌이랑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냐? 엄마가 전화로 삼촌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건강 어쩌고, 집 어쩌고. 철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유진이를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 같냐? 네.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가 왜요? 내 삼촌이랑 예비 이모가 그러더라. 할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한다고. 유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정정하신데. 그치? 철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먹을 생각인가 보더라.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요? 그게 무슨 엄마도 알아요? 알면서 모른 척 하더라.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떡해요? 저 진짜 너무 화나요. 철수 씨가 손녀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바보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냐? 그날 밤, 철수 씨는 유진이에게 모든 걸 들려줬습니다. 뒷마당에서 들은 대화, 성년후견인 제도, 치매 프레임, 그리고 자신의 계획. 유진이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울게요. 뭘 어떻게?
저 컴퓨터 잘해요. 녹음 파일 편집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철수 씨가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내 엄마 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니에요.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할아버지 편은 제가 들게요. 70평생 처음으로 철수 씨는 손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결혼식 3일 전, 철수 씨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함께 건설 현장을 누비던 박 반장. 지금은 은퇴해서 가평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철수야, 웬일이냐? 전화 다 하고. 형, 나 부탁 하나 하자. 뭔데? 결혼식 날 나랑 같이 가줘. 증인이 필요해. 증인? 무슨 증인?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인.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응, 있다. 가서 얘기하마. 결혼식 전날 밤, 철수 씨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재가 태어났을 때 사진, 첫걸음마를 뗐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재가 5살 때,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 간 날, 아내가 민재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이 녀석 앞에서 아버지 자격을 버려야 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해라. 근데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앨범을 덮고 철수 씨는 양복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아내와 결혼할 때 입었던 양복이었습니다. 오래되어 낡았지만 깨끗이 손질해뒀습니다. 그걸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청년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내일이다. 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서울 강남의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200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꽃잎이 뿌려지고 웅장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집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혼주석 맨 앞줄. 철수 씨가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된 낡은 양복이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녀 유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가방 안에는 작은 스피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녹음 파일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반대편 혼주석에는 딸 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철수 씨는 표정 없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신랑 민재가 입장했습니다. 검은 턱시도에 환한 미소, 빚에 쪼들리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부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섭니다. 순백의 드레스, 긴 베일, 하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줄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직접 서약을 낭독하는 형식. 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해.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도 마이크를 받아 화답했습니다. 오빠, 나도 오빠만 바라보고 살게요. 또 한 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철수 씨는 대답 없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끼어들려 했지만 철수 씨의 눈빛에 멈칫했습니다. 73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현장을 지휘하던 도편수의 눈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하객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 좀 내주십시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신랑의 아버지 김철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세요. 민재야, 가만히 있어라. 철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재가 얼어붙었습니다. 철수 씨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 아들 이름으로 된 빚 보증서가 있습니다. 총 3억 2천만 원.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다. 철수 씨가 손녀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집 팔아서 오빠 빚부터 갚고 나머지는 우리 신혼집 자금으로 쓰면 되지.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연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저거 조작이에요. 가짜라고요. 철수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서 직접 녹음한 겁니다. 민재가 무릎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뭐냐, 민재야.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아버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냐?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은 집이야. 내 엄마 유골 모신 그 집을.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베일을 벗어던졌습니다. 됐어. 이 결혼 안 해. 민재가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 빚쟁이한테 시집가라고? 지연이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바보 아니거든. 집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이힐을 신은 채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의자들과 무너진 꽃장식뿐이었습니다. 민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어떡해요? 철수 씨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네.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민재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내게 가지 않는다. 전부 사회에 환원할 거다. 아버지, 그게 무슨. 빚은 내가 져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철수 씨가 돌아섰습니다. 유진이가 달려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딸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철수 씨가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철수 씨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지영아, 너는 늦었지만 그래도 알았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리고 유진이의 손을 잡고 식장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박 반장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괜찮냐? 응.
이제 괜찮아. 철수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 나 이제 집에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새로? 뭘? 석갈에 썩은 거 걷어냈으니까. 이제 새로 올려야지. 박 반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목수 새끼는 뭘 해도 목수 마인드야. 두 노인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유진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늦가을. 양평의 그 집은 여전히 북한강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평상이 2개로 늘었습니다. 처마 밑에 빨래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 씨는 그해 겨울 집을 개조했습니다. 혼자 쓰던 2층을 방 3개로 나눴습니다. 거실은 넓게 터서 공용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입주자는 박 반장이었습니다. 가평에서 혼자 살던 은퇴한 도편수,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이 지내던 친구입니다. 철수야, 진짜 같이 살아도 되냐? 형, 빈방 놀리느니 형이 쓰는 게 낫지. 두 번째는 정 선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사. 자식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혼자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철수 씨, 나 요리는 자신 있어요. 밥은 내가 할게. 좋지요. 저는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 사장이었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70대 독거노인. 철수 씨와 현장에서 거래하며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야, 김철수. 너 진짜 이런 거 하는 거냐? 왜 싫으면 안 와도 돼. 싫긴. 당장 짐 싸서 간다. 이렇게 4명의 노인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노년의 셰어하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이면 정 선생이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점심에는 박 반장이 마당에 텃밭을 가꿉니다. 저녁에는 강 사장이 막걸리를 사들고 오죠. 그리고 밤이면 넷이 둘러앉아 화투를 칩니다. 돈 안 걸고 치는 고스톱인데도 욕은 잊지 않습니다. 야, 박 반장, 너 패 어디서 훔쳐왔냐? 뭔 소리야, 이 양반이. 실력이 좋은 거지. 웃음소리가 북한강까지 울려 퍼집니다. 손녀 유진이는 주말마다 양평에 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유진이 왔구나. 밥 먹었냐? 아니요. 정 할아버지 된장찌개 먹으러 왔어요. 야, 정 선생. 손녀딸 왔다. 밥 차려. 유진이는 이제 이 집의 네 할아버지를 모두 챙깁니다. 박 반장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강 사장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택배로 보냅니다. 정 선생에게는 손글씨 편지를 씁니다. 할아버지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내 노인은 그 편지를 거실벽에 액자로 걸어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철수 씨가 숯불을 피우고 박 반장이 고기를 굽습니다. 정 선생은 상추를 씻고 강 사장은 소주잔을 돌립니다. 유진이가 음악을 틀어놓으니 마당이 흥겨워집니다. 그때 마당 입구에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딸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철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왔냐?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지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계속 올게요. 철수 씨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숯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기나 먹고 가라. 많이 구웠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진이가 달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북한강 위로 붉게 번졌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가 소주잔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잠시 후 마당 밖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코트는 낡았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마당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철수 씨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철수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향해 걸어가 마주 섰습니다. 근데 민재야, 잘못을 안다고 다 용서받는 건 아니야. 내 빚은 내가 갚아라. 그게 내 인생이다. 아버지, 대신 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에는 와라. 밥은 먹여보내마. 민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당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 씨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당에 불은 꺼지고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 4명의 노인과 손녀 유진, 그리고 딸 지영. 다 같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이란 게 뭔지 아냐? 박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뭔데? 지붕 밑에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집이야. 북한강 위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은빛 달빛이 집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아내와 함께 꿈꾸던 그 집. 이제 그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아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사진 속 아내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